생활상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상담 장경아입니다. 날씨가 많이 흐린 것 같습니다. 온종일 비가 올 거라고 예보되었었는데요. 가을비가 이제 막 쏟아질 것도 같은 날씨입니다. 이런 날은요, 짙은 향이 좋은 커피 한 잔에 펌프킨 파이 한 조각 먹으면 좋은 날씨 같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민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생활 상담입니다. 오늘은 파산은 새로운 시작 김형석 변호사, 파산법 모계지 채무 조정 전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 김형석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알고 계시죠? 파산이라면 역시 김형석 변호사입니다. 네, 김형석 변호사님 만나기 전에 우선 생활상담 후원해 주시는 분들 소개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동포와 함께해온 여러분의 선택 초이스 종합통증병원은 펠파게 프라임 통증병원과 함께 모든 통증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교통사고 전문 병원입니다. 201-585-8300, 201-585-8300 포트리에 위치한 초이스 종합통증병원에서 생활상담 후원하고 계십니다. 손님을 위한 오렌지 콜택시 친절하게 안전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운영하죠. 718-888-0404 718-888-0404 뉴저지 지역은요. 지역번호만 다릅니다. 201-888-0404 201-888-0404 오렌지 콜택시에서 생활상담 후원하고 계십니다. 치료 잘하는 병원 위성범 통증치료 최신 장비와 오랜 임상 경험으로 여러분의 통증을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잉글로드 클립스와 노르드에 위치하고 있죠. 교통사고, 메디케어, 일반 보험으로 가능합니다.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 주사요법을 한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위성범 통증병원에서 생활상담 후원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시는 길 불편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 괜찮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좀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도요. 우리 일인 남의 일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요. 이제 현실적으로 생활적으로 우리 가까이 와 있는 문제들. 파산에 관한 거, 채무 조정에 관한 전문 변호사님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우선 제가 사무실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프레시 메디오에 있죠. 61-43 186가 718-939-0700 718-939-0700번이고요. 뉴저지 사무실도 있습니다. 460 버겐 블러바드 팰리사이즈 파게 위치하고 있고요. 체이스뱅크 빌딩 내 하면 다 아신다고 하시네요. 201-585-0700 201-585-070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 파산은 새로운 시작이다. 네.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로 요즘 너무나 많이 힘들고 있는데요.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조금 멀리 하고요. 우리 김형석 변호사님 통해서 어떻게 하면 파산을 통해 또 채무 조정을 통해서 빚으로부터 좀 자유할 수 있을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모든 분들이 함께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나 또 개인 은행에서도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주정부 실업급여라든지 또는 주정부에서 주는 SBL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놓치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받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주나 랜로드나 그 다음에 은행에 빚이 이미 있었던 분들은
지금 못 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협상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좀 계약 조건을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해보실 네. 필요가 있고 또 네. 그마저도 안 된다면은 뭐 채무 조정이나 파산도 충분히 고려해 보실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네. 최근 뉴스에서 보면 뉴욕과 뉴저지에 관련된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실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실업수당 뭐 받고 있지만 역시 그 렌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최근 뉴스를 통해서 우리 한인 이민자 여러분께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조금 소식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 3월 초부터 이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졌는데 그 뉴욕 스테이트하고 뉴욕 네. 주정부와 뉴저지 주정부에서는 그 세입자들을 네. 쫓아내지 못하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렇군요. 커머셜이 아닌 네. 레지덴셜, 그러니까 그 거주하는 지역의 테넌트들을 내년 1월 1일까지 네. 퇴거 소송을 해서 퇴거를 못하게 네. 쫓아내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뉴저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쫓아내지 못하게 하고 있으면 네. 그 상업령인 경우에는 이제 뉴욕주가 지난번 마지막 발표로는 10월 20일까지로 그랬습니다. 네. 쫓아내지 못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발표를 아직 제가 듣지를 네, 못했으니까 가장 업데이트인 것 같아요. 조만간 발표가 나든지 네. 아니면 만약에 10월 20일로 끝나면 네. 사실은 안타깝게도 뉴욕주에 있는 네. 많은 세입자, 아유, 네. 랜로드들이, 건물주들이 퇴거 소송, 이빅션 프로시딩을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뉴저지에서는 이미 상업용 테넌트들을 쫓을 수 있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네. 과정이 더 길고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쫓겨나는 분들은 극히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유예시켜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죠? 네. 탕감해주는 건 아니에요.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유예시켜주기 때문에 어쨌든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후에 어쨌든 우리가 부담을 줘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네네. 하지만 뭐 미리 걱정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뉴욕과 뉴저지에서 이런 원칙으로 그 이빅션을 당하지 않도록 네,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텍스 임플리케이션에 관한 문제요. 예. 네, 그 많은 분들이 이 텍스 내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유예가 될 것이냐 이런 네. 부분에 관해서 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시겠지만 unemployment benefit 받으신 것도 다 인컴으로 옵니다. 네, 그리고 몰기지 회사라든지 또는 은행이랑 협상을 통해서 네, 탕감받는 금액은 다 소득으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600불 이상의 감면을 받으면 네, 그럼 내년에 이제 보고하실 때 네, 다 소득으로 올해 탕감을 받았다면 네. 소득으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는 주택의 몰기지에 대해서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보고는 하되 네.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법이 올해 한시적으로 있습니다. 네, 이제 내년까지 연장이 안 그렇습니까? 되면 내년에 탕감받으시는 분은 이제 세금을 또 많이 내셔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를 일부 탕감을 받으셨으면 그걸 소득으로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되죠. 네, 네. 그렇습니까? 요즘 들어서요. 공화당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하고 낸시 펠로시하고 2차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가장 네. 업데이트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1조 8천억을 제시를 했고 낸시 펠로시는 2조 2천억 달러를 고수하면서 네네. 협상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은데 선거 전에 글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부 참.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SBA 론들을 좀 빌리신 분도 있지만 네, 이미 그거를 다 소진한 분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진행이 안 됐고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미 1차 스티뮬러스 책을 받음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실업급여에 관한 것이요. PUA라고 하죠. 네네. 네. 이거 우리 한인분들이 많은 혜택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네. 이제 신분이 있고,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받을 수 있었고요. 네. 과거 7월 말까지는 이제 주에 600불씩을 더 받으셨고, 실업수당 외에. 네. 이제 지금은 300불씩 더 받고 계신데, 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그렇죠. 이게 뭐, 무한정 계속 주는 건 아니고요, 네. 실업급여가. 네. 그러니까, 뭔가 좀 경제가 변화가 있어야 네. 다시 재취업도 되고, 예. 수입도 벌 수 있고, 뭐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PUA에 의하여 보조받았던 그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서 300불씩 연방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던 분들 이거 내년에 되면 이것도 텍스 보고에 포함이 될까요? 네, 실업급여도 역시 소득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소득세를 내셔야 되죠. 네. 네. 네, 지금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어떤 혜택으로 또 우리 힘든 우리 이민 사회를 돕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사실 빚을 진다라고 하는 것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건 없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대로 또 개인적인 파이낸싱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은 어떤 개인적으로 해서 이 채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자 때문이죠. 그렇죠. 예. 이자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독촉하는 독촉 네. 그것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미국 내에 거주하면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아직 많이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채권자하고 크레딧 카드 회사 그런 은행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 니고시에이션을 통해서 네. 줄일 수가 있죠. 근데 줄일 네. 수가 있다는 거는 채권자의 동의에 의해서만 지울 수가 있습니다. 네. 채무자가 그렇군요. 네. 마치 무슨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광고하는 데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채권자가 이제 소비자가 파산을 하는 것보다 파산을 했을 경우 돈을 못 받는 것보다 일부 탕감해주고 돈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네.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러나 그 협상에는 한계가 있고요. 네. 일부 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조정은 돈을 일부 내고 탕감받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네. 장점은 이제 파산을 안 해도 된다는 건데 네. 특별히 가지고 계신 재산이 없으면 네. 파산을 안 할 이유가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재산이 특별히 없는데 네. 파산을 안 하는 이유가 뭐 재산이 있어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단순히 재산은 없어도 그냥 심리적이나 또는 그렇죠. 자기의 신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오셔서 상담을 드릴 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파산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을 제가 이제 많이 알려드리고 네. 정확하게 판단을 하도록 제가 돕죠. 네. 네. 일단 우리 한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빚을 갚았는데, 빚을 졌는데, 이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네네. 라고 하는 뭐 도덕적인 생각인지, 네. 전통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죠. 파산하면, 나의 모든 삶이 다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네네. 네. 파산법 전문 변호사로서 봤었을 때, 특히 코로나 전후로 해서 많은 그래도 클라이언트들이 상담도 하고, 그리고 케이스도 의뢰해오고 있습니까? 예, 어떠세요? 특히 이제 올해 초부터 사실 작년 말부터 문의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네. 코비드 때문에 더 많아졌죠. 제가 항상 그렇게 그렇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파산을 누구도 일부러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겠죠.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 네.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연방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네. 이제 법에서 허락하는 거거든요. 네. 신청을 통해서 제가 탕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불법이 아니고 예. 그 다음에 파산을 통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 네. 사회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준다는 네. 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계속해서 소득이 이제 제한된 상태에서 빚을 갚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봤자 네. 돈을 갚고도 모자라니까 일을 안 네.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예. 만약에 탕감 받으면 모든 소득은 자기 거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소비도 그렇죠.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세요. 은행은 손해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은행은 이게 비즈니스 차원으로 네. 못 받은 돈은 비즈니스 익스펜스로
사업 비용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또 이익이 남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우리 광고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활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이다. 네, 듣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김형석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파산법 모계지 채무조정 전문 변호사죠. 뉴욕과 뉴저지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김형석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파산이라면 역시 김형석 변호사. 프레시 매도우 61-43 186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718-939-0700, 718-939-0700. 460 버겐 블러바드 팰리사이드 파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체이스 뱅크 빌딩 내에 있죠. 201-585-0700, 201-585-0700. 김형석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아까 우리 채무 이행에 대해서, 파산에 네네. 대해서 말씀하다가 네. 광고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네. 그 파산과 채무 조정의 또 비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네. 그 파산과 채무 조정의 큰 차이는 역시 그 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네, 채무 그렇죠. 조정을 100% 지워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내셔야 되고 네. 내신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네. 은행들이 이제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네. 파산을 통해서 돈을 다 못 받는 것보다는 일부 받을 것이 더 낫기 때문에 네. 뭐 50%든 70%는 탕감해 준다고 그렇게 제안들을 하고요. 네. 그거를 잘 마무리하는 일을 제가 도와드리고 이제 파산은 그 정도로 내실 형편이 안 되거나 상황이 네. 전체 파산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은 분들에게 제가 파산을 권해드리고 제가 파산을 도와드립니다. 네. 파산은 전체 금액을 탕감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전체 금액. 예, 네. 탕감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없습니다. 네. 네, 그게 큰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챕터 7하고 13이 있는데요. 네. 7은 완전 파산이라고 해서. 완전 파산. 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재산을 소유한 채 네. 빚만 지우는 거고요. 네. 챕터 13은 소득 수준이 높아서 네. 일부 돈을 내고, 예. 5년 동안 나눠내고 빚을 네. 탕감받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보통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인 가정 기준으로 봤을 때 네. 한 10만 불까지는 죄송합니다. 11만 불, 12만 불 정도까지는 괜찮고요. 네. 뉴저지 같은 경우에 4인 가정은 13만 불 이하면은 네. 챕터 7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챕터 7 파산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네. 정확하게 어떨 때 챕터 7, 어떤 때 챕터 11, 13 네.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챕터 7 그다음에 챕터 13. 챕터 7은 완전히 빚의 탕감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개인인 경우에 그렇고요. 네. 회사의 챕터 7은 예. 문을 닫고 있는 물건을 현금화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기업이 네. 만약에 네.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싶다면은 회사인 경우에는 챕터 11을 통해서 네. 채권자들과 협상을 통해서 3년 또는 5년 동안 빚을 일부 또는 네. 전체를 나눠내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요즘 들어서 이런 큰 쇼핑몰 내 회사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뱅크럽시 했다, 파산했다라고 할 경우에 센츄리 21 같은 경우는 13개 매장을 다 이렇게 문을 닫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큰 회사들이 하는 경우에 파산은 대부분 챕터 11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큰 회사나 무슨 항공사들이나 네, 그렇죠.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챕터 11이요. 구조조정을 통해서 회생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가끔 일부 회사들은 네. 전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챕터 7으로 네. 청산을 하는, 청산이라고 하죠. 리코데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리코데이션. 파산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파산 종류도요. 비즈니스를 하다가 비즈니스를 클로즈 할 경우에 할 수 있는 파산하고, 그런데 난 비즈니스는 하고 있지 않았어. 그러나 나 개인적인 채무가 너무 많아서 파산하고 싶다. 이런 개인적인 파산도 가능한 것입니까? 네, 그러면? 개인적인 네. 파산도 챕터 7, 11, 13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보통 11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훨씬 네. 더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개인은 7과 네. 13, 7장과 13장을 주로 합니다. 아,
그렇군요. 대부분은 근데 이제 거의 가지고 계신 재산을 다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게 챕터 7인데, 가재도구나 자동차, 뭐 은행 어카운트, 뭐 이 정도는 다 가지고 파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7을 통해서 전혀 돈을 안 내고 빈반 탕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챕터 7과 챕터 11이 가질 수 있는 각각의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챕터 7은 역시 재산이 특별히 없는 분들, 재산이 전혀 없는 게, 특별히 없는 분들. 네.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는 집의 액권이라고 하죠. 네. 집값에서 모기지 총 잔액을 뺀 액권이가 35만 불까지는 괜찮습니다. 챕터 7을 할 때도 그 집을 지킬 수가 있어요. 모기지를 내는 한. 다만 이제 뉴저지는 그게 5만 불밖에 안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35만 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주택은 건드리지 않고 빚만 지울 수 있는 거죠. 네, 뉴욕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챕터 11을 개인이 특별히 하실 이유는 특별히 없고요. 네, 비즈니스를 크게 하셨거나 빚의 양이 굉장히 많은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네. 혹시 이런 경우의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빚은 많지 않지만 다른 상대적인 비교로 해서요.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에 비유해서 어쨌든 나는 몇천 불입니다. 몇만 불입니다. 그러나 그 빚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도 파산이 가능합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질문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챕터 7에는 빚에 대한 제한, 상한선도 없고 하한선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이 2만 불인데 크레딧 카드 2만 불인데 이것 때문에 파산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어떤 분한테는 2만 불이 굉장히 큰 거고요. 그럼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분한테는 20만 불의 빚도 별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만 불이라도 지금 수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내기가 너무 힘들고 매달 이자가 붙는 그런 상황에서는 파산이 최선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파산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이렇게 첫 로고가 나왔을 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시원하다. 이 문구 참 잘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을 해보고 나니까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변호사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파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빚으로부터 후리함을 얻을 수가 있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파산을 주저하게 될까요? 무슨 이유들이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한국의 드라마에서 이렇게 갑자기 문을 열고 신발 안 벗고 들어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고 미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게. 예, 미국에서는 뭐 파산을 했다고 해서 뭐 집을 방문하거나 하질 않기 때문에 오히려 파산을 안 하면 파산을 안 하고 오래 놔두면 저지먼트가 나죠. 판결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20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 경우에 이제 셰리프가 와서 이런 것들 전달하는 경우는 있어요. 서류 같은 거를 집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 셰리프가 와서 뭘 전달하거나 돈을 갚으라고 하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게 파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빨간 딱지 붙이는 건 없는 일이고 그런 괴롭힘을 당하거나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파산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파산을 한 후에는 은행 어카운트도 얻을 수 없고 신용카드도 만들 수 없고 어떠한 모든 경제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것 같이 이런 법적인 제약이 늘 따라다니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 않나 싶은데 어때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고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놀라시는 분들 또 인터넷에는 그렇게 안 써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파산은 파산 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데 파산 후에는 불이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예, 한국과 좀 다른데요. 파산 후에 은행 어카운트를 계속 있던 걸 지킬 수도 있고 새로운 걸 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를 열거나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바로는 크레딧을 이제 나빠지지만 보통 크레딧 카드를 1년 안에 다시 만들어서 차곡차곡 쌓으면 2, 3년 후에 제가 700점까지 넘은 분들 봤으니까 오히려 현재 상태보다는 파산이 희망인 거죠. 그렇군요. 현재 상태로 해결 못하는 빚을 아무리 오래 갖고 있어봤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파산을 통해서 해결하고 네.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 그럴 때 시큐어드 크레딧 카드로서도 네,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네, 시큐어드 크레딧 카드도 있고 아니면 그 500불, 300불 정도로 네. 적은 금액의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예. 쓰고 다 갚고를 하시면 크레딧을 빌드업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3년 뒤에 몰기지 얻어서 집 사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네. 제 손님 중에. 그렇군요. 네. 네. 또 파산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해야 된다. 남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다. 네, 그렇지 이런 않습니다. 생각. 네. 잘못된 생각이죠. 예, 항목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생명보험의 캐시밸류는 얼마까지, 또 갖고 있는 보석류는 또 얼마까지, 네.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얼마, 또 연금은 또 얼마, 이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 대해서는 네. 뉴욕 같은 경우는 35만 불 정도의 에코리도 지킬 수 있고, 네. 뉴저지는 이제 5만 불까지만 지킬 수 있고요. 네. 다 정해져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생활 상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파산 전문 변호사 김형석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활 상담 후원해 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소개하고 김형석 변호사님과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동포와 함께 해온 여러분의 선택 초이스 종합통증병원은 펠파게 프라임 통증병원과 함께요. 모든 통증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교통사고 전문 병원입니다. 201-585-8300, 201-585-8300, 포트리에 위치한 초이스 종합통증병원에서 생활상담 후원하고 계십니다. 오렌지 콜택시에서 생활상담 후원하고 계신데요. 손님을 위한 오렌지 콜택시 친절하게 안전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18-888-0404, 718-888-0404, 201-888-0404번입니다. 치료 잘하는 병원 위성범 통증치료 최신 장비와 오랜 임상 경험으로 여러분의 통증을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잉글로드 클립스와 노로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메디케어, 일반 보험도 가능하고요.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주사요법을 한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위성범 통증병원에서 생활상담 후원하고 계십니다. 김형석 변호사님 다시 만나 뵙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파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얘기긴 하지만요. 예, 이제 소비자인 경우에는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크레딧 카드 빚의 일부만 내시는 이제 미니멈 페이먼트라고 네. 하는데요. 그것만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스테이먼트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미니멈 페이먼트만 내서는 굉장히 오래 걸려야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더 쓰지 않고서요. 근데 네. 대부분은 대부분은 이제 이자 때문인데요. 네. 이자가 이제 요즘 은행 이자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보다 높은 19%도 있고요. 24%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미니멈 페이먼트만 갚아서는 빚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는 주변 친척들의 돈을 꿔서 이 은행, 네. 특히 크레딧 카드 빚을 내느라고 모든 돈을 썼지만 결국 총액이 줄지 않는 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빚만 늘어가는 네, 경우. 그런 경우에는 파산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 비즈니스 하시는 경우에는 현재 비즈니스의 가치보다 빚이 네. 더 많고 예. 또는 자산 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빚보다 네. 현금의 흐름이 캐시플로우라고 그러죠. 그 현금의 흐름이 적기 때문에 필요한 익스펜스를 커버하지 못할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어떤 네.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요, 해소되게 되면 밀린 렌트비라든지 뭐 카드빚, 모게지 등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충분히 이런 것들도 채무 협상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몰기지 은행은 지금도 네. 그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연락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채권자들에게 네. 연락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보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파산할 수 있는, 즉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자격 요건은 파산은 신분이 있거나 없거나 네. 소셜 넘버가 있거나 없거나 다 파산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파산하시기 전에 네. 이제 자격 조건보다는 조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파산 예. 직전에 뭐 재산을 가족의 명의로 옮겼다거나 네. 현금을 굉장히 크게 인출해서 아무 증거 없이 다 썼다고 주장하시거나 네. 그런 일들이 있는 분들은 파산을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파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기의 어떤 씀씀이라든지 지출이나 수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거 명확한 명세라든지 아니면 프루프 할 수 있는 그런 도큐먼트도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법원에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파산을 고려하고 계시면 미리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네. 내가 이런 일들을 이제 있었는데 뭐 네.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줬거나 예. 팔았거나 뭐 이 명예를 바꿨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를 네. 소상하게 다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야 그렇군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사실 전문 변호사님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 포클로저나 숏 세일에 관한 거, 그 텍스 이슈에 관한 것들은 어떻게 가만히 되십니까? 네, 포클로저나 숏셀이나 다 그 채권자들, 그러니까 은행의 빚을 다 못 갚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포클로저는 법원을 통해서 강제로 경매가 되는 경우, 네. 숏세일은 반대로 은행과 협상을 통해서 전체를 다 못 갚지만 일부만 갚고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 걸로 약속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걸 숏세일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집을 포기하는 경우죠. 네. 포클로저는 강제로, 네. 숏세일은 합의에 의해서. 네. 포클로저든 숏세일이든 은행이 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네. 나중에 그걸 세금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12월 31일까지는 이제 괜찮은데요. 네. 이제 내년에는 연장이 안 되면 그 법이 연장이 안 되면 은행이 안 받은 금액을 네. 소득으로 보고해야 되면 세금이 그만큼 많겠죠. 네. 그러나 만약에 파산을 먼저 하셨다면 네. 파산을 먼저 하고 나서 집이 포클로저 되거나 숏세일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오히려 더 쉽습니다. 숏세일 하기가 파산하고 나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탕감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파산을 해서 지워졌기 때문에 네. 세금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하느냐, 무엇을 먼저 숏세일하고 하느냐. 파산하느냐, 파산하고 숏세일하느냐 중요한 결정이죠. 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질문들과 궁금함이 SBA 론을 받을 때 네. 그리고 요즘 뭐 PPP 론 많이 받으셨다라고 네. 합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한인 사이에 알려질 만큼 큰 아주 그 네. 대형 사고도 일어났었고 했는데 SBA 론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 파산 과정에서 중시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예, SBA 론도 지워집니다. 지워집니까? 예, 지워집니다. 네. 지금 요즘 받는 뭐 PPP나 EIDL도 지워지지만 네. 예전에 받은 SBA 비즈니스 론도 네. 지워지는데 최근에 수요 이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론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네. 제 3자가 이제 개입을 해서 뭐 가짜 회사를 산다든지 네. 통장에다 돈을 넣었다 뺐다 한다든지 뭐 이런 그 불법입니다. 사실은 이게 네. 이제 형사법으로까지 처벌되는 일이고요. 네. 은행 그 뱅크 이제 프로드는 은행 네. 사기는 연방법으로 처벌을 받아요. 네. 그래서 수사도 FBI가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예. 중한 범죄인데 네. 이미 그거를 이제 본인도 모르게 사실은 이제 피해자들이시죠. 네. 그냥 회사 이름과 자기 소셜 넘버를 줬더니 모르는 회사 이름으로 론이 네. 나오고 자기 통장에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당하셔서 네. 피해를 보신 분들이 이제 도와달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일도 있군요. 네, 이 경제적인 문제는 돈과 관련된 문제인데 네.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돈이랑은 상관없이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엄청나게 큰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네. 관계성 다 망가지고 자기 사회적인 레피테이션 다 망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연루되면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이런 돼요. 일은. 예, 뭔가 너무 거짓말처럼 좋은 일은 네, 그렇습니다. 예, 뭔가 이상하다고 맞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경제해 생활을 하면서 또 파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좀 전에도 하셨지만 네. 소셜 시큐리티 프라우드 같은 경우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전화가 많이 네. 와서 네.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도용당했으니까 뭐 은행 어카운팅 돈을 옮기라든지 뭐 이런 저도 몇 번 전화를 받아봤습니다만은 요즘 들어 그런 전화 받는다는 소식 많이 네, 듣습니다. 너무 그럴듯합니다. 저도 속을 뻔했으니까요. 저는 알고 있었기 그렇군요. 때문에 안 네. 속았지만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네. 이제 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크레딧 카드를 당장 한도액을 증가시켜서 론을 준다라는 네.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 일단 본인의 소셜 넘버나 이런 신용 정보를 그냥 광고를 보고 그냥 광고에 있던 보고 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워싱턴 스테이트 뭐 한 번도 가보거나 가볼 네. 수 없는 곳에서 연락 온 것을 믿고 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예, 더군다나 이 전화기에도요, 그 모르는 지역 번호들도 그렇죠. 뜨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뭐 네.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이요. 뭐 론 신청했는데 어떠냐라고 하는 거, 크레딧 카드 뭐 더 네. 필요하냐, 뭐 이런 것들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네. 예, 더군다나 이 크레딧 카드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나 아니면 다른 그 론 회사에서 크레딧 카드 한도액을 증가시켜 준다.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돈이 당장 필요하지 오늘 당일 대출해 준다. 네. 이런 거 다 사기죠. 위험합니다. 아, 네, 잘 위험합니까? 살펴보셔야 하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크레딧 회복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많이 이제 그걸 신경 쓰시는 분이 있는데 정확한 나쁜 기록은 지우면 안 되는 겁니다. 지우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 크레딧 카드가 아닌데 잘못 올라와 있는 건 지워야겠지만 네. 제가 썼지만 제대로 못 갚은 나쁜 기록은 원래 크레딧 리포트상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것을 지우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최근에 비즈니스들이 어려우니까 네. MCA라는 그런 걸 많이 이용을 하세요. 네. 뭐 이거 이용하시는 건 자유고 네. 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네. 결과는 네. 굉장히 그 오히려 기업을 비즈니스를 살리기 위해서 얻은 MCA가 네. 멀천 캐시 어드밴스라고 합니다. 예. 멀천 캐시 어드밴스. 이 론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론의 성격이 강한데 네. 이 MCA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MCA 때문에 문을 닫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자율로 계산을 해보면 이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네. 이자율이 100%부터 600%까지 제가 봤으니까요. 네. 도저히 이걸 빌리고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장 돈이 필요하시더라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여러분은 지금 생활 상담 김형석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이다. 네, 파산법 모계지 채무조정 전문 변호사시죠. 가장 어려운 시기에 김형석 변호사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역시 파산이라면 김형석 변호사. 네, 뉴욕 프레시 메도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1-43-186가. 예, 사무실이 그렇게 되고요. 718-939-0700, 718-939-0700. 뉴저지 460 버겐 블러바드 팰리사이드 파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체이스 뱅크 빌딩 내에 있다라고 하면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201-585-0700, 201-585-0700. 김영석 변호사님과 파산에 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가 또 돌아왔는데요. 궁금하신 것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파산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산도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어요. 신용교육, 다시 말해서 크레딧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이 수료증을 파산 신청할 때에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어쨌든 법원에서 어떤 경우에 기각될 수 있습니까? 네.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군요. 예,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네. 성공합니다. 무조건. 특별한 예, 이유가 이유. 없으면. 예, 그 특별한 이유란 건 뭐냐면은 네. 은행에 론을 얻을 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심한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네.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론을 얻었다든지 아, 그러니까 론을 얻는 과정에서 빚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사기가 관련이 돼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론을 얻은 다음에 네. 비즈니스 론을 얻어서 개인적으로 썼다든지 남을 빌려줬다든지 다른 네. 회사에 넣었다든지 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경우에 파산이 실패하고요. 네. 세 번째는 파산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가 있었는데 네. 가족한테 주고 없다고 주장한다든지 아. 또는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음. 이혼해서 별거라고 거짓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가 돼서 파산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네. 뭐 거의 별다른 문제 없이 파산이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파산을 신청하고 나서 그 일처리가 되어지는 과정 기간은
얼마큼 걸리나요? 네. 보통 챕터 7은 이제 3개월 걸리고요. 챕터 7은 시작부터 3개월. 끝까지 3개월 걸리고요. 이제 네. 13이라고 하는 챕터 13은 워낙에 이제 5년짜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5년이 걸립니다. 아까 그 잠깐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일이 걸 이미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옛날에 그 이제 뱅크에 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파산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경우에 따라서 좀 틀려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합법적으로 그렇게 되더라도 파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변호사랑 상담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먼저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낙담하지 마시고 네. 오셔서 그래도 파산이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한번 물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예외적인 규정도 있을 수가 그렇습니다. 있고요. 또 네. 상황에 따라 또 개인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어떤 그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 검토해서 그중에 네. 법적으로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따져보고 네. 파산을 신청해서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합니다. 네. 네. 참 속 시원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질문이에요. 재산은 없습니다. 재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은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네네. 직장이 있고요. 네. 또 직장에서 받는 베네핏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파산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듯이 뜻입니다. 뉴욕에서는 네. 4인 가정이 10만 7,550불까지 10만 7,550불. 네. 뉴저지에서는 4인 가정이 13만 1,331불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 이하는 챕터 7 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예. 그보다 좀 높더라도 다시 또 계산을 하는 두 번째 과정이 있어서 네. 역시 또 챕터 7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입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것보다 높건 낮건 간에 변호사랑 상담을 하셔서 네. 챕터 7이 어려우면 챕터 13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챕터 7이 가능하니까 네. 수입이 높다고 생각하시더라도 한번 네. 물어보셔서 네.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죠. 네. 물론 파산을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고 알아야 할 규정도 있겠지만요. 특별히 정말 내가 파산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기 전에요. 파산 전에 우리가 꼭 조심해야 할 부분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파산을 꼭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네. 명의를 바꾸면 안 됩니다. 명의를 바꾸면 안 된다. 네, 집의 명의를 바꾼다든지 뭐 네. 자녀한테 그냥 준다든지 하는 걸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크레딧 카드 빚을 이제 지울 생각이니까 목적이니까 이제 명품을 막 구매하신다든지 예, 카지노에서 막 현금을 인출하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파산이 어려워집니다. 네. 파산 직전에 사용한 크레딧 카드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도 의심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 기간이 뭐 3개월도 있지만 더 네. 길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3개월만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그러면 파산을 신청하고 난 후에 법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챕터 7으로 네.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빚독촉이 왔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메일을 보내서 나로 하여금 채무 변제를 하도록 푸시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원래 없어야 되는 건데요. 법적으로 네. 하면 안 되는데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채권자들이 네. 편지를 받았음에도 그걸 모르고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서 네. 파산이 이미 했고 종료됐으니까 더 이상 계속해서 보내면 네. 법원에 처벌을 하도록 요청하겠다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절대 안 오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락된 채권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파산이 끝나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넣지 않은 경우들. 네. 네, 그런 것들 다 넣어서 못한 경우에는 파산이 끝났더라도 법원에 신청해서 다시 추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네. 네. 그렇군요.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이 한국인들의 우리의 정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친척에게 돈을 좀 빌렸습니다. 친구에게 네. 빌렸습니다. 이제 이런 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파산을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것이 마음에 걸려요. 네. 그래서 나의 지금 현 상황에서 일부 먼저 변제를 했다든지 아니면 좋은 뭐 다른 질문이시네요. 사람의 이름으로 이럴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법으로는 제3자에게 파산 신청 3개월 전에 갚은 거는 무효가 되고요. 네. 내부자, 부인이나 전에 가족이나 하여튼 친척, 파트너 이런 분들한테 갚은 거는 1년 안에 갚은 거는 무효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가족한테 돈을 갚았으면 네. 1년 안에 파산은 못하는 거죠. 1년 뒤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1년 뒤에. 다만 빌린 증거를 꼭 제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캐시로 빌려서 아무 증거가 없는데 예. 갚았다라고 주장해서는 1년 아니라 2년을 기다려도 파산하면 되돌려줘야 됩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군요. 네. 네. 그 다음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파산을 하면서 탕감될 수 있는 빚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네, 제일 크게는 이제 SBI 론이 없어진다는 거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된 텍스도 없어집니다. 소득세. 그러니까 세일스 텍스나 인플로이먼트 텍스 있죠? 네. 그거는 안 없어지지만, 네. 인컴 텍스는 오래된 것. 여기서는 네. 3년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교통사고를 낸 거, 자기가 네. 가해자인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처리 못하는 그 이상의 돈은 없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일단 뭐 노동법에 의해서 돈 안 낸 것도 파산 신청을 하면 좀 챌린지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만 네. 없어질 수 있고요. 챌린지를 네. 잘 극복하면. 그 외에 뭐 크레딧 카드라든지, 병원빌, 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꾼 돈, 친척한테 네. 꾼 돈 다 없어지는 거죠. 다 없어진다. 네. 스튜던 론은 안 없어집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스튜던 론을 네. 없앤 그 법원의 결정이 뉴욕과 또 다른 주에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항소법원으로 가서 진행 중인데 법으로는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법을 개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네. 아시겠지만 선거 공약으로 네. 스튜던 론을 학생 융자금을 학비 융자금을 지워줄 수 있게 개정하는 법을 고치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좀 네. 두고 보실 일이죠거든요. 네, 그렇군요. 스튜던트론, 네, 이게 파산 부담이 신청이 안 크죠. 들어간다는 것이 네. 조금 안타깝기도 하는데요. 우리 젊은이들 보면 그렇죠. 스튜던트론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애쓰고 벌어서 갚아도 잘 줄어들지 않는 빚이 네. 또 그 스튜던트론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좋은 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파산을 통해서 지킬 수 있는 재산들, 네. 뭐 비슷한 질문이긴 하지만요. 네,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에 대해서는 약 4,000불 정도 네,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값에서 그 론이 있죠? 그걸 빼고 난 것이 한 4,000불 정도 네, 지킬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집,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욕주에서는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만 뉴욕시 근처에서는 35만 불까지는 네. 액고리가 있는 집도 지킬 수 있고 네, 뉴저지는 5만 불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생명보험은 뉴욕에서는 뭐 전액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캔슬했을 때 뭐 100만 불을 받아도 그건 터치하지 않고요. 네. 뉴저지에서는 약 15,000불 정도만 지킬 수 있고 네.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금액의 그 목록이 쫙 이렇게 정해져 있죠. 네, 대부분은 제가 경험에 의하면 그거를 넘어가는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무엇을 지킬 수 있고 무엇을 지키기 좀 어려운지를 지킬 수 없다면 약간 지불을 하면 됩니다. 법원에 완전히 뺏기는 건 아니고요. 네. 약간 지불을 하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참 파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서상 조금 맞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을 텐데 우리 김형석 변호사님과 오늘 상담 중에 역시 시작일 수 있구나, 끝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파산법 모계지 채무조정 전문 변호사인 김형석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참 아쉽긴 하지만 여기서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빗길에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빚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김형석 변호사님께 가면 됩니다. 718-939-0700, 718-939-0700, 201-585-0700번입니다. 빗길의 운전 조심하십시오. 지금까지 생활상담 저는 장경아였습니다.